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07%, 코스피는 0.07% 코스닥은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피는 0.44% 하락 마감하였어요. 오늘의 수급 주체 보면요. 오늘 코스피 양매도 나왔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양매도가 나왔지만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만큼 가볍다라는 소리죠. 굳이 뭐라 그럴까요? 상승의 이 기준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지들 팔아먹기 위해서 주가를 좀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이 거진 다 나가고 있는 자리인 거죠. 그죠? 이 외놈들은 들었다 놨다 하면서 팔아먹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들었다 놨다 팔아먹는 구간이 여기죠. 여기 요 중간값. 그죠? 그러면 현재 이 자리에서 이 박스권 상단을 오늘 유지하는 그림이에요. 유지하면서 밑꼬리 달면서 또 지들 물량 팔아먹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 요 기준으로 762포인트 위에서 버틴다면 결국엔 팔았던 물량을 다시 사는 그림이 나타날 거고요. 그게 아니고 760포인트를 이탈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랬든 저랬든 뭐 해야 돼? 다시 740에서 735포인트까지는 또 누르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최근에 팔았던 요 물량들이 뭐 할 거다? 다시 들어오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요 박스 기준으로 코스닥은 이 박스 기준으로 위에서 버티느냐, 중간에서 버티느냐, 밑바닥까지 가야 되느냐, 얘 관점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다라고 7월 달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요 박스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죠. 환율이 또 오늘 급등하면서 대형주 위주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수급 자체가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코스닥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차후에 주가가 엄청난 하락이 또 나오는 흐름이 나올 때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하락률이 훨씬 클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지금 내가 100원이 있든 똑같이 투자했는데 이 친구는 50원이 남았든 가만히 기다리면 결국엔 얘도 50원, 얘도 50원이 되는 흐름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 자체가 괜히 왔다리 갔다리 하면 뭐다? 손해액만 커진다. 스텝 한 번 꼬이면 폭이 굉장해요. 이게 가랑비 옷 젖는다고 정말 옷이 젖는다. 지금은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슈팅이 나오기 전까지는 들고 계시는 게 차라리 낫다. 고점에서 매수를 하지 않은 이상, 내가 바닥에서 샀다면 다른 종목 가더라도 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낫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는 요 위로 올라타는 거 2375포인트 위로 올라타는 게 일단 우선적인 거고요. 이 자리 올라타야 여기 2410포인트, 2400포인트 보러 간다라는 거고, 그럼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2310포인트까지 코스피는 열려있다.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2335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내일 이 자리를 지키다면 다시 한번 오늘의 고점 자리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못 지키면 이 자리 또 결국엔 요 박스 기준으로 코스닥은 위에 있고 코스피는 밑에 있다라는 관점인데 결국엔 요 안으로 뭉칠 거다. 코스닥은 내려올 거고 코스피는 올라올 거고 시간이 지나면요.
그런 기준으로 결국엔 맞춰질 거다 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볼 것도 없고 계속 시장의 흐름이 똑같아서 지수는 얘기를 하나만 해요. 이랬든 저랬든 주가가 눌리고 누르는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올라오는 자리가 만드니까 어떻게 보면 W 패턴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자리다. 이 W의 끝 라인이 여기까지 올라올 거냐, 여기서 올라오고 말 거냐의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흐름 정도는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인버스 봐야 되겠죠? 계속 흐름을 유지하죠. 여기 3,200원, 3,180원 요 자리 항상 말씀드렸죠. 요 자리를 이탈하냐 못하냐, 요 자리를 지켜내냐 못 지켜내냐,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선을 유지하냐 못하냐, 그죠? 한 차례 눌렀다가 올라오는 자리예요. 그럼 이제 요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선 위로 내일 올라탄다면 한 번 더 가는 거고, 못 올라타면 이제 뭐 한다?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거다. 그럼 뭐 지수는 올라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예요. 누가? 고퍼스가. 그러면 지수도 횡보하는 흐름을 이제는 만들어낼 거다. 더 이상 하락하기보다는. 이해되시죠? 그럼 내일이 뭐 하는 자리? 중요한 자리다. 횡보할 거냐? 움직일 거냐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위로, 밑에 있으면 밑에 있을수록 밑으로 갈 확률이 높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시장 바라보시고요. 자,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뭐 오전에만. 그리고 나서 오후에 뭐 시장이 뭐 환율이 올라오면서 또 뭐 대외적으로 또 안 좋은 얘기가 슬금슬금 또 나오나 보죠. 뭐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아베가 또 주말에 죽었어요. 참 희한하게 죽었어요. 죽을 놈들은 죽는다고 그 총 자체가 되게 심장 그런 쪽을 관통한 건 아닌데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어요. 부인의 명복을 빌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뭐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갈로면 가는 거고 말로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종목만 잘 가면 되잖아요. 어찌됐든 시장의 영향으로 뭐 좀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급을 받아먹을 만한 종목이 꾸준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없으니까, 이슈도 없으니까 이 종목 갔다 저 종목 갔다.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지수를 올렸다 낮췄다 해야 되니까 뭔가 이슈를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다시 확진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참 그것도 희한한 게 뭐냐,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죠. 뭐 여름철? 그래, 여름휴가? 그래서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코로나가 더 발생된다?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독감, 감기 같은 이 질병균으로 이제는 뭐 본다면 대부분 독감,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독감이면 가을, 겨울에 걸려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여름, 이제 초여름 들어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다시 크게 발생이 되고 있대요. 그것도 좀 안 맞죠? 그러면 코로나는 없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고 언제부터든 꾸준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사하는 질병관리청이든 어디든 간에 하루하루 확인을 하겠지만 이게 뜬금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하고 올라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꾸준하게 늘었든 아니면 꾸준하게 줄었든 그거를 누군가는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 빵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확인을 한다면 뭐 10명에서 11명, 뭐 10대명, 16명이 될 수 있지만 이날 확인하고 이때 동안 말 안 하고 있다가 여기서 얘기하면 갑자기 5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장난질을 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끔 된다.
누군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함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뜬금없이 진단키트가 이제서야 또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를 만들더니 주가가 올라오다가 원숭이 두창으로 해먹을 게 한계가 되니까 다시 코로나가 갑자기 또 생겨요. 그러면서 진단키트, 백신 그런 제약바이오 애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만큼 순번이 이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이슈를 어거지로라도 만든다라는 거죠. 뭐처럼? 지금처럼 뜬금없이 코로나가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제 주변은 없어요. 또 언젠간 생기겠죠? 뭐 그렇겠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거고요. 자, 휴마시스가 최근에 뭐 수젠텍이 좀 대장으로 움직였고 휴마시스는 좀 꾸준히 움직였다. 뭐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로 엮었다가 지금은 뭐 이제 다시 코로나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차트의 그림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이 종목의 문제점은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도 분명히 있지만 뭐라 그럴까요? 꾸준하게 해먹은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정치판의 써니전자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 수급을 한번 넣었다가 고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 17,200원 기준으로 주가가 들었다 놨다거든요. 즉 17,200원에 위에 있을 때는 해먹을 수 있는 자리와 17,200원 밑에 있을 때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가 어느 정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17,200원 위로 올라오고 나서 매물을 쌓은 자리가 여기와 여기에서 여기가 매물을 굉장히 많이 쌓은 자리예요. 그죠? 거래가 터졌든 안 터졌든 여기서 움직였던 요 시간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자리를 뚫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거래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거래량이 애매하다라는 거죠. 현재는. 못해도 요 이상 거래량이 나타나줘야 강하게 뚫어 올리고 나서 누르면서 지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 해야 돼? 여기서 버티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즉 17,000원 위에서 버텨내는 흐름을 꾸준하게 만들어낸다면 못해도 21,500원에서 25,000원 부근까지 한 번 정도 튀어오를 수 있는 관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는 그림을 유지한다. 즉, 이 17,000원을 이탈하는 그림을 또 만들어낸다면 16,000원 선에서 버틸 거냐? 이게 17,000원 위에서는 빠르게 17,000원을 이탈한다면 결국엔 또 요 박스 안에 갇힌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요 안에 갇힌다라는 거고 여기서 16,500원을 또 이탈하면 이제는 뭐 그냥 나가리다. 단기든 뭐든 또 당분간은 별 볼 일이 없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다? 단기 저항의 자리다. 이 자리를 뚫기 위해서는 뭔가 이슈, 즉 또 코로나 관련해서 뭐 확진자가 갑작스럽게 또 엄청나게 늘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뭐 어디에 또 승인을 받든지 뭐 납품을 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빵 하는 그림 나타날 수 있다. 시장이 애매하고 지수가 어정쩡하니까 그럴 땐 또 이런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대감에 가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공매도 치기도 좋고 누르기도 편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에서 아직은 좀 볼만하다. 제약바이오 좀 지켜볼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적인 투자는 좀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상황 봐서 지켜주는지 확인하시고 접근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시젠도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시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진단키트의 대장이었어요. 그죠? 대장이었고 그만큼 하락을 많이 했고 단기 고점의 자리에 다가오긴 했지만 요 자리를 어떻게 버텨내고 뚫어내냐의 기준이에요. 지금
수급은 어느 정도 만들어냈다. 그러면 기존에 누군가는 공매도를 쳤을 거고,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물량을 누군가는 들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는 그 물량을 어느 정도 ton을내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쳐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의 기준으로 봤을 때 43,000원을 기준 잡고요. 요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못해도 55,000원 부근에서 65,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결국은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바닥을 확인했으니 단기적으로 V자 반등으로 올라오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낼 거냐, 그게 아니면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의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43,000원 기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 43,000원 유지하면 뭐다? 조금 눌리더라도 V자 반등으로 한 번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 한번 올려놓고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른 자리거든요. 그럼 못해도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기준까지. 요 자리를 뚫어내면 정말 큰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서는 한 번 올려놓고 횡보할 거냐, 아니면 올리기도 전에 횡보할 거냐의 기준이에요. 그죠? 예전부터 KPM테크랑 텔콘을 말씀드릴 때 그랬죠. 뭔가 이슈가 없으니까 뭐 해야 된다? 시장이 좀 올라오면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야 얘도 명분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럼 못해도 700원 부근 정도까지 한 번 정도 올라올 거다. 그러면 오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KPM테크는 700원 위로 안착하냐 못하냐의 관점인 거고, 안착을 한다면 또 900원대 800원에서 900원 정도까지 또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데, 글쎄요,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은 드는데요. 어찌됐든 700원 부근 위로 사서 못하면 한 번 정도 더 눌러놓고 또 횡보하는 흐름 만들어내야만이 그 다음에 또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준인 것처럼 시젠도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작정적인 투자는 별로 밑으로 한번 누를 때 받아주는지를 꼭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급할 거 없어요, 시장 자체가. 그리고 신풍제약도 같이 움직였죠. 신풍제약도 재밌는 건 오늘 일동제약에도 움직였어요. 예전에는 일동제약이 움직이면 신풍제약을 누르고, 신풍제약이 움직이면 일동제약을 올렸는데, 신풍제약이 쳐 눌리면서 일동제약도 이제 고점 만들어 놓고 눌리니까, 같이 눌리고 나니까 이제 올라올 때는 뭐 한다? 같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신풍제약과 보면 같이 올라와요. 예전에는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싸우더니 지금은 바닥까지 기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그 스테이지에서 밀리고 나니까 둘이 합심을 한 거예요. 결국엔 오늘의 적도 내일의 봉지도 없다라는 말이 생각이 날 것처럼 지들끼리 합세를 한 거예요. 왜? 어차피 바닥이니까. 지들 둘이 합쳐봐도 시총이 이제 그렇게 안 커졌으니까. 기존에 비해서. 그런 의미여서인지 몰라도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신풍제약 위로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 역배열 단기 2평을 때리고 있는 자리인 거고요. 그러면 최근에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많이 빠졌고, 쌍바닥보다 더 저점을 갱신했었고,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이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아직은 애매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는 어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1차적인 자리, 그리고 여기 2차적인 자리, 그리고 이 밑바닥에 여기 요만큼 잡았다라는 거죠. 그럼 못해도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더 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만들어냈을 때 위로 들어온다면
요 자리와 요 자리를 한 번 정도 먹으러 갈 거고, 그리고 나서 방향 잡을 거고, 다시 주저앉든 버티다가 한 번 더 치든, 그게 아닌 이상은 요 자리 안에서 뭔가 하긴 할 거다. 결국은 요 위로 올라탈 거냐 못 할 거냐의 관점이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못해도 한 번 정도는 위로 틀 수 있는 흐름 만들어내겠구나. 그 자리가 24,500원이다. 오늘의 그냥 저점이다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 이탈 안 하면 어찌됐든 3만원대는 한 번 정도, 3만원에서 31,000원 사이는 한 번 정도 때린다. 그런 기준에서 크게 눌리지 않고 이 자리 유지한다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엑세스바이오도 오늘 움직였다라는 거, 그죠? 얘는 실제적으로 단기 파동을 한번 만들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기 기준으로 시작을 한번 해서 올렸다가 다시 누르면서 또 올렸다가 또 다시 누르면서 원이 작아지는 그림을 좀 만들어내다가 요 자리를 뭐 했다? 뚫어 올린 자리예요. 그러면서 올리면서 요 자리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디? 요 자리 남아있는 자리거든요. 지금 요 자리 먹으면 그 다음에 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요 자리는 먹었고 먹고 나서 올라오다가 밀려서 눌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 요 자리죠? 요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17,700원, 17,500원 이해되시죠? 요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요 원을 그리로 또 간다라는 거예요. 또 간다. 어디 이제 여기로. 요 자리를 이탈하면 이젠 주저앉아요 다시. 그러면서 추세를 요렇게 만들었었던 대충 어디 자리였냐? 대충 요렇게 만들었던 요 자리까지 한번 눌러줘야만이 여기서 이제 뭐한다? 횡보하면서 자리 잡는다. 그럼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요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요 자리 위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차트의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요. 자, 유바이오 로직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코로나 관련 백신 종목이죠. 기존 흐름을 좀 신고가로 많이 만들어 놨다가 결국엔 쌍봉을 만들어 놓고 기존의 저점까지 때린 자리예요. 쌍봉 만들어 놓고 기존의 저점, 그죠? 저점을 살짝 이탈했다 다시 올라오는 자리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종목은 15,3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길게 보더라도요. 이 자리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위로 올라오는 자리는 단기적으로 17,500원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 기준으로 보시고, 이 자리 위로 올라타면 못해도 25,500원에서 21,000원대 정도 한 번 정도 보러 갈 수 있는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21,000원대 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거래량이 필요하다. 못해도 요 이상만한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돼요. 왜? 기존에 여기서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가 이제는 나타난다라는 거죠. 요 위로는 또 요렇게 기준 놓고 보면 여기에 대한 매물, 그리고 여기가 또 여기죠. 여기에 겹치는 자리잖아요. 그럼 많이 올라와 봤자 얘는 22,000원 부근이라는 거예요. 뭔가 강한 이슈가 빵 하고 터지지 않는 이상 요 자리 위로 올라타서 혹여나 지지받는 그림 만들어내면 이 종목은 27,000원에서 8,000원 자리까지도 열려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 대한 산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을 넘기 전에 언덕부터 넘어야 되고, 그 언덕이 2만원에서 25,5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밑으로는 15,500원인 거고. 그런 흐름 만들어내야만이 간다. 바로 갈 거냐, 옆으로 또 횡보하다 갈 거냐, 이제. 또 이런 흐름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서.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요. 자, K옥션이고요. 무상증자 권리락이 떨어졌죠? 이제 뭐 무증 물량이 언제 들어올 거냐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 뭐 공구 음원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진 3상 비슷하게 100% 이상 무증하고 상승을 해놓고 눌렸어요. 결국엔 누군가 뭐 했다? 털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상이 풀리면 무조건 어느 정도 털어라. 그리고 다음날 털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무상증자를 받으면 권리락이 떨어지니까 계좌에서 무상증자를 받은 만큼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그 마이너스 된 부분만큼 그 다음날 권리락 받은 날 마이너스가 찍히니까 사실 못 팔거든요. 실제적으로 권리락은 여기서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주가가 여기서 시작해. 그러면 요만큼에 대한 수익이에요. 거진 뭐 10에서 15%가 수익인데도 계좌상에는 마이너스 30%, 50%가 찍히니까 못 팔아요. 왜?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매도를 하는데, 대부분 10종목 중에 8종목이 그때 되면 주가가 그 밑에 있어요. 무증받은 금액보다, 권리락 받았던 금액보다 밑에 있어요. 그럼 결국엔 양쪽에서 쳐맞는 거예요. 30% 쳐맞고 여기서 또 10% 쳐맞고 이게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 결국엔 무증 받고 나서는 그 물량을 팔고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차후에 물량이 들어왔을 때 무증 받았던 물량만큼 그 금액이 그대로 들어온다라는 거. 대신 주가가 여기 있고 무증을 내가 여기서 봤으면 들어오자마자 요만큼에 대한 손해가 나오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가격이 여기 있으면 무증 받은 것도 이만큼에 대한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런 구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어찌됐든 지금은 무증 받았던 금액보다 위에 있는 자리, 즉 물량이 들어오더라도 수익권은 맞다. 그죠? 근데 이 수익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못해도 이 종목은 10,000원은 꼭 유지해야 된다. 길게 보더라도 10,000원이에요. 얘는. 작게 본다면 지금의 자리 혹은 요 첫 상을 만들었던 자리, 요 자리는 지켜줘야 돼. 즉 이 종목이 가려고 하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가를 한번 올렸다가 눌렀고 다시 올렸다가 누르면서 빵 하고 터졌던 요 갭자리 있죠. 요 갭자리를 메꾸면 안 돼요. 메꾸더라도 요 갭과 바닥의 중간값 정도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뭐다? 무조건 털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올릴 생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노선이라는 거고요. 지금의 자리, 밑꼬리를 살짝 달긴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저점 11,000원대를 유지할 거냐, 혹은 많이 밀리더라도 1,700원 기존의 이 점상 자리에서는 유지를 받아야만이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 올라옴의 흐름을 만들어낼 때 13,000원 위로 안착을 하냐 안착하지 못하냐를 꼭 체크하셔야 되는 기준입니다. 이해되시죠? 요 위로 올라타야만이 가는 자리가 나온다. 물량이 들어오더라도 더 간다. 그렇지 못하고 지켜는 주는데 올라올 때 13,000원을 못 뚫더라. 그러면 박스권에 당분간 갇힌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요 박스권 기준에서도 12,000원 중심 잡고 위에서 캔들이 있냐 밑에서 캔들이 있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갭자리 몇 프로 내려오냐, 버티다가 위로 한 번 더 갈 거, 혹은 밑으로 내려갈까 고민할 거냐의 기준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13,000원 못 들으면 행보 말고는 큰 재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분간은. 그냥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